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코스피 시장 하락하는 가운데 한중 관계 갈등의 골까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사드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짚어봐야 할 텐데요. 지금 최근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중 관계가 더욱더 냉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굉장히 강한 발언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굉장히 준비된 발언이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의전설 7인인 야당 대표가 있는데 15분 동안 준비된 거를 읽었다. 이거는 완전히 준비가 작정을 하고 지금 한 네. 부분들인데요. 몇 가지 이제 앞뒤로 일어난 것들을 보면 6월 9일 날 우리 파이브 아이즈라고 아시죠? 미영,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인데 중국에 대해서 공동 성명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무역 관련 경제 협상 강압이라든가 비시장적인 관행을 이제 하지 마라 이러고 중국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조우가 있었던 대사관에서 조우가 있었던 바로 전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뭐를 하냐면은 국가안보 전략 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 한미일의 굉장히 끈끈한 연대를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심하고 발언을 한 부분들이 지금 나오는 미국 승리하고 중패한 배팅하지 마라. 네. 이런 부분들로 나가는데 지금 기싸움이 굉장히 지금 심합니다. 네, 또 다른 발언도 했잖아요. 네. 중한 관계가 어려운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그렇죠. 결국 우리나라의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을 했죠. 네. 근데 이게 한국 이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부에 얘기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이제 18일 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금 방중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석하고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빌드업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나오고 싱하이밍 주중대사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리원의 농업대학에 유학까지 오고 한국말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면서 사실 외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래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섞는다든가 등등에 있었던 부분들인데 작심하고 이 얘기는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지금 올해 11월 달에 중국이 뭘 하냐면 단일 국가로는 처음으로 네. 자기네 나라에서 중국판 공급망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거예요. 엑스포, 네. 네. 그럼 이제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공급망 짜는 거에 대해서 좀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 있죠. 블링컨 오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미국이 이제 정치적 계절로 들어가면서 미중 패권 전쟁이 굉장히 지금 강해지니까 일단은 지금 한미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국을 한번 흔들어봤다. 이것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되고요. 사실상 이 싱 대사의 돌출 발언은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외교관은 가장 성서처럼 얘기한 게 제네바 협약이거든요. 여기는 상호 존중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그걸 그렇죠. 깨고 들어간 거는 뭔가의 자기네 편익을 생각하고 깨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양국에서 지금 조치를 하니 예제는 하니 불러다가 지금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그런 상황들은 많이 돌출이 되는데 과연 지금부터 어떻게 국익을 위해서 지금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한의 상황이 뭐냐면 외교적 기피 인물이라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오래 지속될 상황은 있고요. 어쨌든 간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18일 날 중국을 방문한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대사관 장관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또 제네바 협약 차원에서 봤을 때 깨고 이제 접근을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시끌벅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주나 여행주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렇죠. 흐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거 사드 사태의 타격까지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중국 소비재 테마의 주가 동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뷰티나 패션이나 관광이나 다 이제 이 오프닝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가면서 지금 이렇게 한중 간의 관계가 뭐 악화되는 듯한 데 대한 우려감이 지금 표시가 되는데요. 사실 한중 관계의 갈등이라고 쓰지만 읽기를 어떻게 이러냐면 미중 패권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로 가야 되는지는 사실 답은 나와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 뭐 일단 표면상으로는 초치를 하든가 예엔젠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은 그렇게 강도가 높은 그런 외교적인 어떤 수단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럼 그게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중국도 경제 성장의 어떤 한계점까지 지금 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까지도 지금 뭐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과거에 누렸던 뭐 7%, 8%, 9%의 지금 성장이 계속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한계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도 뭐 수출 수입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내수 산업들을 굉장히 많이 켰어요.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는 과거 같은 잣대에서 여러분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독립해가고 자급자족을 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어떤 색다른 시각으로 지금 보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수혜주들은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네. 반도체에서 만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악영향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일단 마이크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강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법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보여야 되는데요. 미국이 정치적 계절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뭐 순탄한 이런 길은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강력하고 강대강으로 붙는 모습들이 이제 설설 나오기 시작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살펴보셨을 때 리오프닝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반도체주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 역시도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 예전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측면으로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지금 살펴보면요. 수출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수지를 살펴보면 적자는 그렇죠.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또 중국에 대한 수출이 부동의 1위를 20년 동안 차지했지만 네. 이제는 대미 수출이 조금 이걸 넘어서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아까 이제 뭐 앞에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은 지금 끝에 보시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마이너스 14%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네. 저게 전환이 되는 순간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별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항상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딱 전환이 되면요. 네. 그 이후에는 6개월간 30% 이상의 우리 항상 상승폭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의 순간은 오고 있다. 그러면은 좀 더 활발한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조만간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예요. 네. 중국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내수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기가 뭐 이제 흑자로 전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좀 활발하게 이 뭐 투자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중국에서 중국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20조 이상이에요. 네.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1월 달, 5월 달에 도움을 무지무지하게 줬거든요.
그럼 과연 그것의 향방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게 하는 지금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자금의 향방이 과연 우리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멘텀을 장착할 수 있을 거에 아주 키워드가 지금 되고 있어서 잘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아주 우리 뭐 사실 이 격전지가 한반도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두 사람이 만나서 좀 얘기하면은 좀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9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에 에이펙 회담이 있는데 두 번 다 미중 정상이 지금 만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접점을 만드느냐가 사실은 우리 뭐 1년 농사에 굉장히 큰 뭐 획을 그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더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겠죠. 네. 그런 자기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맞불른 게 아까 말씀드린 11월 달에 중국에서 여는 엑스포 네. 이제 부분들에서 강대강으로 마침다만 절대로 강대강으로 가서는 해법이 없다는 걸 두 분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사실 또 하나 이제 재미난 거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중국이 자기네 5.5%까지 얘기했는데 4.8%까지 안 네. 나왔잖아요. 그럼 2분기에는 이게 올라가냐 안 올라가는데 굉장히 지금 신경들을 많이 써요. 올라갑니다. 100%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작년도 중국 2분기는 1분기에 4.8%였지만 2분기에는 0.2%였어요. 그때가 뭐냐면은 이게 다시 뭐 확산하고 이거 풀고 막 이럴 네. 때거든요. 그렇다면 기저효과로 해서 1분기보다는 훨씬 좋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때 한번 이제 중국의 뭐 경제 성장률이 지금 높아지니 뭐 이러고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때가 문이 살짝 열렸다가 살짝 닫힐 거예요. 그 타이밍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로 그때는 방망이 길게 잡고 치신 게 아니고 중국 수혜주에 관해서는 빠른 그런 이 손놀림과 발놀림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이 투자에 굉장히 속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테니까 2분기 성장률 나올 때 어떤 창문이 열리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먼저 무역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시고요. 미국과 중국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 2분기에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살펴보면 또 중국 내에서는 경기 회복이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대중 수출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중국 내에서는 애국 소비 열풍도 그렇죠. 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들 관망하는 자세를 지켜봐야 할지 어떤 자세를 저희가 취하면 될까요? 일단 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큰 큰 그림을 보셔야 그림이요, 되는 게 지금 중국에 관해서는 많은 보고서들과 책이 나오지만 공통된 단어가 뭐냐면 피크 차이나예요. 피크 차이나요? 예, 네. 차이나의 경제 성장률은 이제 한계에 왔다. 고점을 찍었다. 예, 고점을 이런 찍어서 거군요. 더 이상 이거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원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가 다 소진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기술 같은 부분은 지금 선진 기술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미국이 다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인데 이 부분은 미국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짤막짤막하게 지금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를 한 두세 차례를 이제 연중에 할 겁니다. 네. 그 기회가 굉장히 소중한 기회고 또 중국 투자의 타이밍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관점들을 잘 소화해 주시는 부분들이 좋을 듯합니다. 네, 일단은 중국의 문이 여러 번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미국의 선거 상황도 지금 계속해서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중국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떤 섹터에는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뭐 앞으로 올 것 중에 중요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줄 게 뭐냐면 곧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은 지금 중국 전체 GDP의 지금 26%까지 부동산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내수의 어떤 확장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짧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길게 여러분 이 전망을 갖고 가시면 안 되고요. 곧 부동산 규제에 관한 완화 정책이 중국에 나오면 그때가 일단 1차 창문이 열린다고 보시고요. 그런 곳곳에 숨어 있는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중국 성장은 한계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잣대에서 중국의 성장을 보면은 안 되고요. 2분기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셨지만 이거는 작년도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안 되고 중국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은 키워드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